우리 사회가 정말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철학이 담겨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교육 현장에서는 이 다양성을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모두를 하나의 틀에 맞추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각자의 색깔을 그대로 존중해줘야 할까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의 불평등 문제까지 건드려야 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 서로 다른 대답을 오늘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딱 정해진 정답 같은 건 없어요. 다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아주 큰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접근법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다문화 교육이 가진 여러 얼굴을 좀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전통적인 시각이죠. 바로 보수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용광로예요. 여러분, 용광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서로 다른 쇠붙이들이 들어가서 뜨거운 열에 녹아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덩어리가 되잖아요. 딱 그거예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주류 사회의 문화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하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용광로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결국 하나됨을 통한 사회 통합인 거죠. 이 관점의 바탕에는요, 결핍 모델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소수 집단의 문화에는 주류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뭔가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목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예를 들면 한국어 능력이나 문화 지식 같은 걸로 채워줘서 주류 사회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게 돕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육의 초점도 자연스럽게 이민자나 소수 집단 학생들한테 맞춰지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 모델, 우리한테는 꽤 익숙하죠? 우리나라의 많은 다문화 정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결혼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분들께 한국어랑 한국 문화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들 딱 떠오르시죠? 바로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뭐랄까 필수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관점을 확 바꿔보겠습니다. 생각의 큰 전환을 보여주는 진보적 관점인데요. 여기서는 다채로운 모자이크라는 아주 멋진 비유가 등장합니다. 용광로가 모든 재료를 그냥 다 녹여서 하나로 만드는 방식이었다면 모자이크는 완전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갛고 파랗고 네모나고 세모난 이 각양각색의 타일 조각들이 자기 모양과 색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각 문화가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 이걸 지향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는 모든 집단이라는 거죠. 소수 집단만 바뀌는 게 아니라 주류 집단도 다른 문화를 배우고 존중해야 한다. 이 생각이 바로 진보적 관점의 포용적인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요, 교육의 대상이 모든 학생으로 확 넓어진다는 점이에요. 더 이상 소수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게 이제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표도 적응해서 모든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돕는 상호 존중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관점에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문화를 존중하고 축제도 열고 다 좋죠. 근데 그것만으로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차별이나 보이지 않는 권력의 차이를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요 라는 구호가 어쩌면 현실의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때로는 너무 낭만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가장 도전적인 관점이죠. 바로 급진적 관점을 살펴볼 텐데요. 이 관점은 단순히 존중을 넘어서서 사회 정의를 요구합니다. 이 문장 하나가 급진적 관점의 핵심을 그냥 꿰뚫어 버립니다. 그냥 존중만 하고 감상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투쟁과 변화입니다. 아니, 왜 어떤 문화는 주류가 되고 어떤 문화는 소외되는 건데 그 불평등한 구조 자체에 의문을 던지고 그걸 바꾸기 위해 직접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인종, 계층, 성별 등에 따라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 우리 사회의 이 불평등한 구조부터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는 비판적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를 더 정의로운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행동에 직접 나서는 것.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의 최종 목표는 교실 안에서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학생들이 사회의 불평등에 목소리를 내고 부당함에 맞서고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일종의 사회 변혁가로 성장하도록 돕는 거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해진 교육 과정이 빡빡한 지금의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실현한다? 와, 정말 쉽지 않겠죠? 바로 이 점이 이 관점이 가진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관점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좀 복잡하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한눈에 딱 들어오게 비교하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표로 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용광로처럼 하나로 녹아드는 동화에서 시작해서 모자이크처럼 각자의 색을 지키면서 함께하는 공존으로,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불평등한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사회 변혁으로. 어때요? 문제 해결의 초점이 개인의 적응에서 사회 구조의 변화로 점점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오늘 우리는 다문화 교육의 3가지 얼굴, 동화, 공존, 변혁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3가지 렌즈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학교, 직장,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디쯤 와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이론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뱅스의 다문화 교육 모델인데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이 복잡한 개념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문화 음식 축제나 세계 의상 체험 같은 거 한 번쯤은 해보셨죠? 물론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이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런 행사 한번 하는 걸로 진짜 다문화 교육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고민의 중심에는 제임스 A. 뱅스라는 아주 중요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다문화 교육을 그냥 다른 나라 문화 체험 이 정도로 본 게 아니에요. 모든 학생이 배경에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교육 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치는 개혁 운동이라고 봤죠. 와, 정말 스케일이 크지 않나요? 아니, 그럼 이렇게 거창한 목표를 대체 어떻게 현실에서 이룰 수 있을까요?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뱅크스 교수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일종의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지도를 딱 제시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거죠. 바로 이 계단식 모델이 그 지도인데요. 마치 계단을 하나씩 오르는 것처럼 다문화 교육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총 4단계로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뭔가를 더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교육의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데까지 나아가죠. 자, 그럼 저랑 같이 1층부터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자,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계단입니다. 이 2단계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뭐랄까, 원래 있던 우리 집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새로운 가구나 예쁜 장식품을 더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계인 기여적 접근법이랑 2단계 부가적 접근법은요. 기존의 교육과정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1단계는 영웅이나 명절, 음식처럼 특별한 걸 이벤트처럼 다루는 거고요. 2단계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책을 한 권 읽거나 관련 단원을 추가하는 식이죠. 근데 둘 다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바로 세상을 보는 창문, 즉 주류의 관점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1단계에 아주 쉬운 예가 있어요. 이탈리아 문화 하면 딱 스파게티, 피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재미는 있지만 한 나라의 깊고 풍부한 문화가 그냥 음식 하나로만 납작해질 위험이 크죠. 2단계는 조금 더 나아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여름에 대해 배우는 단원이 있다고 쳐요. 여기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일본에는 추유라는 장마가 있대
하고 배우는 거죠. 분명 새로운 걸 배우긴 했는데 수업의 중심은 여전히 우리나라에 딱 박혀 있죠? 구조는 그대로 두고 내용만 살짝 덧붙인 겁니다. 자, 이제 계단의 진짜 배기 후반부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스케일이 달라져요. 단순히 뭘 더하고 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경 자체를 바꿔 끼는 단계거든요. 바로 3단계 변혁적 접근법과 4단계 사회적 행동 접근법입니다. 이 두 단계는 그냥 내용을 추가하는 걸 넘어서 교육의 판을 바꾸는 말 그대로 변혁을 의미해요. 진짜 전원점인 거죠. 3단계의 핵심은 이 문장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목표가 뭐냐? 학생들이 하나의 사건을 여러 다른 문화적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를 다룬다고 해봐요. 보통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근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의 눈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일까? 다문화 가정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이렇게 관점을 확 비트는 거예요. 같은 문제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계단입니다. 최고 레벨이죠. 4단계, 사회적 행동 접근법. 이건 3단계에서 바꾼 그 관점을 가지고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실에서 한 학생이 새로 전학 온 친구의 피부색을 가지고 뭔가 인종차별적인 말을 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4단계의 접근법은 그냥 야, 차별은 나쁜 거야 하고 훈계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교실의 공통과제로 가져와요. 다 같이 이게 왜 문제일까? 토론하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을 찾고 직접 사과를 하든 우리 반만의 규칙을 만들든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교육인 거죠. 와, 그럼 선생님들은 이 4단계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써야 하는 걸까요? 너무 빡빡하잖아요. 다행히 뱅크스도 현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호남 모델입니다. 말 그대로 도구 상자처럼 상황에 맞게, 학생들 수준에 맞게 이 4가지 방법을 막 섞어서 쓰는 거예요. 아주 유연하고 현실적이죠. 다만 계획 없이 이것저것 섞다 보면 좀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힘들게 올라온 4개의 계단, 이 한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1단계 음식 축제에서 시작해서 2단계 책 한 권 더 읽고 3단계에서는 아예 역사를 다른 시각으로 뜯어보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단계별로 목표가 어떻게 깊어지는지 확 와닿으시죠? 오늘 우리는 뱅크웨스의 이 계단을 통해서 다문화 교육이 단순히 겉핥기식 문화체험에서 시작해서 교육의 틀을 바꾸고 결국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걸 봤습니다. 이건 그냥 교육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름을 어떻게 진짜로 품을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교실은 과연 이 4개의 계단 중에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겁니다.